자, 페이지 58 문자를 사용한 식 이렇게 나타내는데 문자를 사용해서 이제 식을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지금 배울 거야. 예를 들면 초등학교 때는 네모, 세모 이렇게 이제 사용을 했다면 이제는 그 네모, 세모라는 그 기호를 쓰지 않고 그 도형을 쓰지 않고 문자를 사용해서 이런 식들을 표현을 한다 이 얘기인 거야. 자, 여기서 이제 조금 중요한 것들을 좀 알아봐야 되는데 예를 들면 뭐 이런 거 있잖아. 자, 700원짜리 연필을 샀어. 연필 X 자루를 이렇게 샀다. 샀을 때의 금액을 나타내라. 그럼 얘는 원래는 700 곱하기 X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의 이제 문자를 사용해서 식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 그걸 배우고 있는 거야. 자, 그리고 이제부터 진짜 중요한 건데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우리가 자릿수 있잖아. 자릿수에 대한 표현을 나타낼 건데 이것부터 이제 필기를 좀 해놔봐. 자릿수라는 거는 예를 들면 이 얘기인 거야. 10의 자리를 x라고 하고 10의 자리를 x라고 했어. 그 다음 1의 자리를 y라고 해볼게. 그러면 우리가 여태까지는 x랑 y를 표현을 한 거니까 그냥 x, y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10의 자리고 그 다음 1의 자리예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텐데 이제 뒤에 가면은 이것은 곱하기가 생략된 것으로 이렇게 표현하지 않는다 했어. 그래서 10의 자리가 x면 얘는 10 곱하기 x고 그 다음 1의 자리가 y라고 하면 그 다음 1 곱하기 y 즉 1 곱하기 y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이 뒤에 가서 배울 텐데 이 1은 좀 생략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10 곱하기 x에 y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얘기야. 무슨 얘기세요? 잘 모르겠어요 한다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x가 만약에 3이고 y가 2였어. 그럼 우리가 표현할 때는 이 숫자는 32잖아. 그런데 이걸 그냥 두면은 32가 아니라 x, y 이렇게 두면 32가 아니라 다른 표현으로 바뀌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10 곱하기 3 더하기 자 y 즉 2 이렇게 더해주면 32가 나옴을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릿수에 대한 표현 이렇게 좀 한번 알아두고 두 번째로 우리가 이제 농도에 대한 표현을 배울 거야. 농도에 대한 표현. 근데 우리는 친구들이 농도라고 하면 굉장히 어렵게 생각을 하더라고.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웠었어. 초등학교 때 어떻게 배웠냐면 이 비율이라는 걸 배웠어. 비율이라는 것은 우리가 전체, 그치? 기준양분에 비교하는 양에 대해서 이제 배웠는데 비율은. 근데 농도라는 것은 예를 들면 소금의 농도다라고 하면 기준은 뭐가 되냐면 소금 전체의 양이 되는 거야. 소금 물의 전체라고 한다면 그냥 소금 물이겠지. 소금 물의 양분에 거기서 뭘 비교하고 싶냐면 얼마나 짠지를 비교하고 싶은 거야. 그러면 짜다는 것은 소금이 결정하잖아. 그래서 소금물의 양분의 소금 이게 바로 비율이었어. 그런데 이 농도는 항상 퍼센트로 표현을 하기 때문에 백분율로 표현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소금물 분의 소금의 양 이것도 뭐 생략했지만 소금의 양이라는 거야. 양 곱하기 뭐라 백분율로 표현하니까 100 이렇게 되더라. 이게 바로 뭐야? 농도가 되더라. 이 얘기야. 여기까지 되니? 그래서 결국 농도라는 것은 우리가 초등학교 때 비와 비율에서 배웠던 그 내용인데 소금물 전체, 그죠? 기준량이 뭐가 있냐면 기준이 되는 건 소금물 전체를 의미하는 거지. 그래서 그 기준 안에 전체 안에 얼만큼의 소금이 들어있는지 소금의 양을 서로 비교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기준량 분의 비교하는 양, 그쵸? 비율 곱하기 백분율 해서 이게 바로 농도가 나왔어. 그 다음 뭘 또 구할 수 있냐면 소금의 양 또한. 그래서 자 농도는 어떻게 돼? 결론이야. 농도는 소금물 분의 소금 곱하기 100 이렇게 나온 거야. 그러면 이번에는 뭘 배울 수가 있냐면 소금의 양을 배울 거야. 소금의 양. 소금의 양은 어떻게 구할 수가 있냐면 이 전체가 뭐야? 원래 전체가 소금물이었잖아. 소금을 구하기 위해서는 전체가 필요해. 그 전체 중에 얼만큼의 비율이 들어가 있느냐 이 얘기인 거야. 얘를 한번 쉽게 한번 설명해 보면 이 얘기인 거야. 피자 전체가
전체의 무게는 100g이었어. 100g. 100g짜리 중에 선생님이 얼마를 먹었냐면 25%를 선생님이 먹은 거야. 그럼 선생님이 먹은 양은 자 어떻게 되지? 선생님이 먹은 양은 어떻게 된다? 100g. 전체 중에 나는 25%를 먹었잖아. 그러니까 100 중에 25를 먹었어요. 비율을 곱해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전체에다가 이렇게 비율을 곱해버리면 25g이 선생님이 먹은 양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니? 기억나니? 그럼 또 이것도 해볼까? 다이아몬드 1000kg이 있었어. 다이아몬드 1000kg을 발굴을 한 거야. 그 중에 나와 내가 발굴한 양은 전체의 50%였어. 50%라고 하면 100 중에 50 또는 0.5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서 1000g 중에 0.5에 해당하는 것, 즉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것은 내 몫이야. 그래서 얘는 500kg은 선생님이 갖게 된다. 이 얘기인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이거 다 초등학교 때 배웠던 내용이야. 자, 그럼 볼까? 소금의 양은 전체가 뭐였냐? 전체. 이 소금의 전체란 소금물이 되겠죠. 그래서 소금물 물의 양이죠. 곱하기 이 비율은 이때 비율은 뭐였냐면 이때 비율은 특별하게 여기서는 농도였잖아. 근데 우리가 농도는 100분율로 나타냈는데 그 수를 그대로 쓰면 만약에 25%다라고 하면 25로 쓰면 안 되지. 그치? 농도는 어떻게 쓰더라? 100분의 이렇게 해서 100분의 농도를 써줘야 100분의 비율로 써줘야 100분율을 숫자로 표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소금물 양 곱하기 100분의 농도 이게 바로 뭐다? 소금의 양이 되더라 이 얘기인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래서 농도 공식 뭐라고? 전체란 뭐야? 우리가 전체란 소금물분의 소금이죠. 전체는 소금물이고 그거 비교하고 싶은 건 소금이야. 그거 곱하기 100분율로 나타내니까 곱하기 100. 자 그러면 소금은 어떻게 구한다? 이 전체 양이 뭐야? 전체라는 건 소금물이 전체잖아. 그치? 소금물 곱하기 비율. 즉 비율이란 뭐라고? 농도인데 농도는 그냥 쓰면 안 돼. 어떻게 쓴다고? 100분의 농도로 써야지만 그 값이 정확하게 나온다. 이 얘기인 거야. 자 그러면 퀴즈를 한번 내볼게. 자, 잘 기억했는지 별거 아니야. 그냥 이 단어가 어려워서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것 같은데 별거 아닙니다. 예를 들면 자, 소금물 200g에 10g의 소금이 있어. 10g의 소금이 있었어. 그러면 이때 농도는 우리가 어떻게 구하니?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소금물이 200g이니까 전체는 200g이었고 그 안에 10g이 소금이었어. 그럼 200분의 10 곱하기 농도는 항상 100분율로 나타내니까 어떻게 한다? 곱하기 100 해서 여기 있는 0과 여기 있는 0 약분 여기 있는 0과 여기 있는 0 약분하고 나면 2하고 10하고 약분하니까 몇이야 얘는? 5가 되겠죠? 그러면 분모에는 1밖에 없고 분자에는 5가 있어서 5% 이렇게 구할 수 있었어. 그쵸? 이거는 뭐 초등학교 때 배웠으니까 이제는 그냥 약분 한꺼번에 해버릴게요. 그래서 농도는 5%입니다. 이렇게 구한 거야. 그럼 두 번째 예로는 어떻게 나올 수가 있냐면 5% 소금물 200g 안에 5%짜리 소금물 200g 안에 있는 이 소금의 양을 구하세요.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럼 소금의 양이라는 것은 우리가 비교하는 양이었기 때문에 소금은 어떻게 구한다? 전체가 뭐야? 200이죠. 소금물 200g 안에 200 곱하기 자, 그 다음 비율 이걸 어떻게 구한다? 100분의 그렇죠. 실제로 농도인 5 곱해서 약분해버리니까 5, 20, 10g이 이렇게 소금의 양이 됩니다.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야. 여기까지 됐죠?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 이해하셨다면 외워주셔야 해요. 외워주셔야 합니다. 어렵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이제 특별히 더 많이 나오는 문자를 사용하는 시계는 거속시라는 게 있어. 거속시. 이게 도대체 뭐냐? 초등학교 때도 살짝 배우긴 했는데 이것 또한 사실 비와 비율에서 이제 좀 배웠던 내용이기도 해요. 자, 거속시라는 건 뭐냐면 자, 거리는 자, 결론을 먼저 얘기하면 속력 곱하기 뭐가 된다? 곱하기 시간이 된다. 이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1시간에 3km를 달리는 기차가 있었어. 1시간에 기차가 3km 달릴 수 있나?
자, 그러면 1시간에 3km 달리는 자전거가 있었어요. 3km 전동 자전거가 있었다 치자. 그럼 3km를 1시간 동안 가는데 얘가 그럼 만약에 3시간을 갔어. 그럼 총 얼마만큼 갔을까? 거리는 몇 킬로미터일까? 이 얘기인 거야. 그러면 1시간에 3km 갔으니까 2시간은 6km고 3시간에는 어떻게 돼? 9km가 되겠지. 어떻게 보는 거야? 이 속력하고 이 시간을 그렇지. 곱한 거야. 속력하고 시간을 이렇게 곱해야지 거리가 나왔지. 그래서 자 봐. 거리라는 것은 시간당 달리는 거리 곱하기 그 시간을 곱해버리면 이 총 거리가 나오게 된다. 그래서 속력 곱하기 시간은 거리입니다. 이렇게 해서 알 수 있어. 그러면 속력은 또 어떻게 구하나 보니까 이 속력은 자 결론을 먼저 얘기하면 시간분의 거리라는 거야. 그럼 그 아까 뭐라고 이렇게 된 거지? 9km를 달렸는데요. 총 달린 시간은요 3시간이었어요. 그러면 얘는 1시간당 얼만큼? 3km만큼 간 거야. 이게 바로 속력이고 이거는 이제 기호로는 자 이렇게도 표현을 해요. 이제 초등학교 때는 3km 이렇게 1시간에 3km라고 썼지만 중학교 오면 3km per 하고 여기 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per라는 건 나눈다는 얘기야. 그래서 1시간에 이게 1시간 동안 3km 달렸어요. 그래서 시간분의 거리를 표현하는 기호다. 그렇죠? 그래서 속력의 단위 기호예요. 그래서 자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얘기야. 자, 속력은 어떻게 한다고? 총 간 거리를 뭘로 나눈다고? 총 간 시간으로 나눈 게 바로 속력인 거야. 그래서 1시간에 얼만큼 갔지? 물론 분도 마찬가지야. 달린 거리가 분당으로 표현을 하려면 총 달린 거리를 달린 시간, 즉 분으로 나눠버리면 얘가 분속이 된다. 이건 바로 시속이 된 거다. 이 얘기야.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래서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임을 알 수 있고 자 이제 시간은 어떻게 구하냐면 시간은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라고 해서 속력분의 거리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무슨 얘기냐? 이 얘기인 거야. 자, 우리가 9km를 달렸는데 1시간에 3km, 속력은 3km를 달렸어요. 그럼 총 몇 시간 걸렸죠? 우리가 3시간 걸렸습니다. 이렇게 구할 수 있단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그래서 1시간에 얼만큼 몇 시간이 총 걸렸는지 그걸 구한다 얘기야. 그러면 이걸 좀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볼까? 정리를 보면 조금 외우기 쉬우라고 누군가 이렇게 표를 만들어놨어. 이 표라는 게 사실은 거리, 속력, 시간이라고 해서 마우스 있잖아. 마우스 끝에를 이렇게 이제 나타냈다. 그래서 누가 이렇게 이제 예쁘게 만들어놨는데 자 외우기만 하면 돼요. 자 거리는 어떻게 된다고? 속력 곱하기 시간 이렇게 해서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다 이렇게 외우는 거야. 그러면 이제 속력은 어떻게 외운다고? 시간 분의 거리야. 시간 분의 거리. 그치? 그럼 시간은 어떻게 외운다고? 시간은 속력 분의 거리 이렇게 해서 이 마우스 기호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 착안을 해서 그 공식을 쉽게 외울 수 있더라 이 얘기야. 여기까지 됐습니까? 이것도 사실은 6학년 때 좀 배웠던 내용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선 이 공식들을 정확하게 다 외워 놓으시고 자 이제 뭐가 있냐면 또 이제 물건의 총 가격과 거스름돈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정가와 이익 그렇죠? 할인가 뭐 이렇게 해서 나왔어요. 그래서 우선은 그러면 이걸 또 한번 배워볼게요. 지금 딱 여기 다 필기를 해놓으시고 그다음 그 거스름돈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예를 들어 10,000원을 내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000원을 냈어. 10,000원을 내고 800원짜리 장미고 800원짜리 장미 X 송이를 사고 난 나머지 거스름돈 송이를 사고 난 거스름돈은 어떻게 구할까요? 이렇게 구하는 거. 그럼 얘는 결국에 10,000원을 냈어요. 10,000원을 내고 800원짜리 얼마 X 종이를 사서 자 10,000원에서 빼줘야 되고 10,000원 넘어가면 돼 안 돼? 그렇죠? 못 사는 거죠. 그러니까 10,000원에서 내가 산 금액을 빼버리면 얘가 바로 거스름돈이 되겠다. 요거까지 알 수 있어. 자 그 다음에 지금 중요한 건데 자 예를 들면 이 얘기인 거야.
정가가 A1인 물건을 할인하고 또는 정가가 뭐 원가가 얼마인 물건을 이익을 붙여서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 용어 먼저 좀 알아볼게. 이 정가라는 거는 우리가 있잖아. 백화점에 가면 딱 편말표 이제 보이지. 라벨에 안에 그 써 있는 게 바로 정가야. 정해진 가격. 이게 뭐라고? 내가 팔려고 나는 정해놓은 정해진 가격이야. 정해진 가격이었어. 정가로 그냥 직접적으로 해석을 해버리면 정해진 가격이야. 내가 팔려고. 그런데 이걸 팔다가 잘 안 팔린 거야. 그래서 20% 할인해 주겠습니다. 자, 할인. 그때 할인율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하냐면 예를 들면 20%예요. 이렇게 나온다고 해서 뭐 깎아주는 금액. 그죠? 할인율 20% 이렇게 했을 때 지금 내가 실제로 내야 되는 금액이죠. 이제 지불 금액, 지불한다는 건 낸다는 거야. 지불해, 지불 금액을 구하라 이렇게 나오는 거야. 내야 되는 돈을 이렇게 해서 이제 구해보자. 그러면 정가가 얼마인지 몰라. 예를 들면 한번 정가를 1,000원이라고 해볼게. 1,000원에서 선생님이 너희들에게 1,000원짜리 지우개를 팔고 싶었는데 애들이 다 안 샀는데 너무 안 산다고 해서 내가 20% 너희들이 예쁘니까 20%를 할인해 줄게 라고 한 거야. 그러면 얼마에 여러분들은 나한테 살 수 있어? 그치? 그러면 좋아. 1,000원에 20%니까 비율을 곱해줘. 전체에다가 비율을 곱해주지. 100분의 20 곱했더니 200원. 좋아. 200원. 200원을 내야겠어. 이러면 안 돼. 이러면 뭐야? 경찰서 가는 거야. 내가 20% 깎아준다고 그랬다고 그 깎아준 금액을 내면 안 되죠. 그럼 여러분들은 얼마야 내야 돼요? 1,000원에서요. 그치? 1,000원의 100분의 20% 즉 200원을 뺀 나머지 즉 800원을 여러분들이 내야 된다 이 얘기인 거야. 그쵸? 그래서 이걸 어떻게 식으로 표현을 해주느냐? 자, 첫 번째 방법 요런 거야. 자, 정해진 가격 정가를 X1이라고 해볼게요. X1에 20%를 할인해서 지불해야 되는 금액을 나타내려면 첫 번째 이 정해진 가격은 X고요. 거기에 20%니까 100분의 20을 내가 할인할 거예요. 그러면 100분의 20X 20 곱하기 X 이걸 낼 거야.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런데 전체에서 진짜 실제로 지불해야 되는 금액은 전체 X 금액에서 100분의 20 곱하기 X를 이걸 빼주는 게 바로 진짜로 이걸 지불해야 되는 금액이다. 이렇게 구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로는 뭐가 있냐면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 봐라. 자, 똑같은 문제인데 이런 거야. 내가 1,000원짜리 중에서 20%를 깎아서 줄 거야. 그럼 너 나한테 얼마 주면 돼? 그치? 몇 퍼센트 주면 돼? 100%가 아니라 80%면 주면 되겠지. 그래서 자 봐. 1,000원에 100 중에 얼마를 낸다고? 20을 깎아줬으니까 100 중에 80을 나에게 낼 거야. 그래서 한꺼번에 100 중에 80을 낼 거야. 그래서 한꺼번에 이렇게 약분해서 800원 주면 되겠네. 이렇게 구해도 된다는 얘기야. 엄청 쉽죠? 사실 이해 더 쉽긴 해요. 그래서 이 방법으로 자 하는 풀이 1번 풀이 1번 1번 그 다음에 얘가 2번 보면 두 번째로 그냥 풀이 1번 2번으로 할게요. 1번 2번 자 전체 1번 얘가 2번 두 번째 방법은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되는 거야. 정해진 가격이 원래 X1이었는데 내가 20%를 팔 거야. 그러면은 할인해 줄 거야. 그럼 난 너한테 얼마를 받으면 돼? 20% 할인해 주니까. 그죠? 80을 받으면 되겠죠. 그래서 결국 뭐 한다고? 100분의 80 곱하기 X 이렇게 표현을 해도 값은 똑같이 나온다 이 얘기야. 이해됐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두 가지로 푸는 방법으로 가르쳐줬는데 사실은 선생님은 중학생이 된 여러분들은 이 두 번째 방법을 추천을 한다 이 얘기야. 이해되죠? 자 그러면 문제에서 나와 있는 그 표현대로 한번 표현을 해보면 그래서 이제 문자가 많아지면 좀 어려워질 것 같긴 하지만 그래 문자가 많아지면 어려워지긴 할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자 보세요.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정가가 A1인 이렇게 A로 바꿀게. 물건을 몇 퍼센트 할인할 거냐면 X% 할인하여 지불해야 되는 금액은 첫 번째 방법 1번 어떻게 한다고? A에서 100분의 X만큼을
할게요. 이 방법이 있겠고 두 번째 방법은 지불금액 두 번째 여기 이렇게 해서 이제 두 번째 방법은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어떻게 하냐면 내가 A1을 낼 건데요. 자, 곱하기 원래 비율에서 내가 X%를 뺐잖아. 그러니까 100 중에 원래는 100 중에 100분의 X%를 뺀다는 얘기야. 즉 20%를 하잖아. 그럼 100분의 80을 내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두 번째 방법으로 푸는 것을 더 추천한다. 요 얘기야. 두 개 다 써놔라. 자, 그럼 예제 1번 먼저 풀어보도록 할게요. 예제 1번 보니까 좀 설명이 길었죠.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야. 자, 예제 1번 같이 보면 한 송이에 700원인 장미 X 송이의 가격. 자, 700원인 장미 X 송이 그러니까 700원 한 송이에 700원, 두 송이에 1,400원, 세 송이에는 세 송이에 3, 7에 22, 2,100원이니까 X 송이에는 700 곱하기 X를 하면 되겠죠. 헷갈리면 여기 X에다가 1일 때, 2일 때, 3일 때를 넣어보고 규칙을 찾아보면 되는 거야. 자, 이제 두 번째로 보니까 한 변의 길이가 A인 정사각형의 둘레. 그러니까 이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이렇게 A인 정사각형이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이 A가 둘레는 총 몇 개가 있어? 하나, 둘, 셋, 넷. A가 4개가 있으니까 4 곱하기 A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이해됐어요? 자, 이제 3번 보면 뭐라 나왔냐면 한 개의 X1인 과자 8개를 사고 5,000원을 냈을 때 거스름돈 우선 5,000원을 먼저 줘야겠죠. 5,000원 드리고요. 한 개에 얼마라고요? 800원이라고 했어요. X1인 거 몇 개를 샀다고요? 8개를 샀다는 얘기예요. 그리고서 빼서 거스름돈 받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이제 4번 보면 200km의 거리를 자동차를 타고 시속 Ykm로 달렸을 때 시간이라고 했어요. 걸린 시간. 그러니까 시간은 우리가 전체 속력이 어떻게 돼요? 속력분의 거리라고 해서 시간은 잘 모르겠으면 이렇게 표를 하나 다시 만들어봐서 시간 거속 시죠. 거속 시에서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라고 해서 속력이 몇이었어? 속력이 Y였어요. Y키로. 거기에다가 200km라고 해서 여기 단위를 똑같이 맞는지 확인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속 킬로미터였고 얘도 200km였어. 그러니까 Y분의 200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좋아요. 이제 밑에 문제도 한번 풀어보시고 그죠?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이제 넘어가도록 할게요.